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일본과 무역 합의를 끝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올렸죠. 뭐 관세 15% 그리고 일본이 미국에 총 5,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다.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협상 기준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도 한 15% 정도까지 목표로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줄 수 있는 게 아마 자동차 수입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알래스카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미국에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정돈이 되어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본하고 그 다음에 EU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될 것 같다. 이번 주 내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자동차주 집중 매수하면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지수가 플러스 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고요. 다만 양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뭐 자동차, 철강, 제약주 일부 이런 것들이 올라가긴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오늘 1,000개가 넘었고 코스피도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일부 종목은 반등했고 그 종목들이 지수를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일정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뭐 어제 나왔던 뭐 양도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아직 투자자들에게 좀 남아 있어서 상승 종목까지 많이 나오도록 하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되게 특이했던 게 최근에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나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 깨고 내려가면서 이제 박스권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꼬리 달고 올라가서 그냥 박스권의 중간 단계까지 다시 바로 또 밀어 넣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코스피가 7월 들어서 한 번도 이틀 연속 빠진 적이 없다. 그래서 이 패턴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기준 안에는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증시 자체가 그냥 퐁당퐁당이에요. 그러니까 15일 이후에 보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이런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은 그냥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는 정도지 뭐 오늘 꼬리 달렸다 이런 것들 가지고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냥 밀릴 때 되면 조금 긍정적인 거에 반응을 더하고 또 올라갔다 싶으면은 나쁜 거에 반응을 더 강하게 하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연속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는 때까지는 그냥 박스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조금 의미 있는 게 오늘 꼬리 되게 길게 달렸잖아요. 근데 어제 제법 하락을 했었고 그런데 이 꼬리 길게 달린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하락 나오다가 몸통보드가 꼬리가 더 길게 달리고 하루 이틀 안에 큰 상승 시도가 한 번만 나와주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시도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코스닥이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틀 안에 큰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핑계김에 코스닥이 조금 더 밀고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꼬리 달린 건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틀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건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 보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1,300개 넘게 하락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장중 내내 1,200개 정도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래서 이틀 연속 1,200개 하락 종목 수가 나오나 보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막판에 조금 줄이긴 했죠.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지수는 괜찮은데 대형주들이 올려놓으니까 지수는 괜찮은데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뭐 앞서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던 뭐 정책적인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또 다음 주 일정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움직임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중요한 뉴스는 뭐 트럼프가 오늘 SNS에 딱 하나 올렸죠. 5,500억 달러를 일본이 투자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에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거다. 그리고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 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부 농산물 개방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미국에 15%의 관세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올렸고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제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오늘 급등을 했고 아시아 증시가 뉴질랜드 빼고 다 올랐어요 오늘.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뉴스가 향후에 속속 무역 합의가 공개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죠. 뭐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자동차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15% 관세 적용을 하기로 해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비슷하게 되겠구나. 저 기준에 맞춰서 뭐 되겠구나라는 어떤 분석을 유발하게 됐고 특히 15%면
그 예상됐던 범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5% 정도에서 뭐 20%요 사이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일본 증시에는 긍정적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이 이번 협상 앞두고 기대치가 되게 낮았대요. 그러니까 뭐 10% 안쪽 이렇게 기대를 애초부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이 정도면은 그냥 불확실성 제거한 거다 이렇게 봤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협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의 관세를 15% 낸다. 그러면은 미국 자동차사가 유리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현재 캐나다, 멕시코 이런 데서 수입해 오는 자동차 부품이 20% 중반 넘잖아요, 관세가. 예, 이러다 보니까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사실상 관세가 2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립만 할 뿐이지 부품은 다른 데에서 조달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본은 15% 관세 내는데 미국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차하면 그거보다 관세를 더 내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일본의 15% 관세에 합의했다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그 또 비슷하게 관세 협상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차 업체들이 저렇게 이야기했다고는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봐도 저 관세 낸다고 해도 우리도 15%가 된다고 치면 미국 자동차 업체들 대비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나빠지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비슷하게만 나오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세 보면 영국은 10% 10%, 미국이 이제 무역 흑자 내는 나라니까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고, 근데 이제 베트남이 20%, 인도네시아 19%, 필리핀이 미스테리예요. 저럴려면 협상을 뭐하러 한 거지 싶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군사적인 어떤 저 조치를 대응을 받는 걸로 한 걸로 같긴 한데 어쨌든 필리핀이 좀 미스테리의 어떤 협상이 나온 것 같고 일본이 25%에서 15% 됐는데 우리도 저 수준하고 좀 비슷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대외적으로 목표가 10% 정도로 이제 목표하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외신에서 분석가들 얘기하는 거 한국은 15에서 18%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5% 정도 된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거 제가 보기에는 액면 그대로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그 돈 다 투자할 일은 없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공화당이 다시 집권한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손을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 기분 좋아라라고 해서 대신 1, 2년 동안은 투자해 줄게 뭐 이 정도 이제 생각으로 투자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일본 드는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는 현대차가 오늘 아주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현대차가 오늘 올라가면서 상단으로 작동했던 자리 21만 한 7천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던 자리가 계속 상단이었는데 이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근데 돌파했다고 해서 안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요새 제약주가 되게 특이해요. 알테오젠이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가더니 얼마 전에 또 유한양행이 급등을 하고 오늘은 또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약주들이 뭔가 돌아가면서 자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되게 특이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이제 임박한 SK하이닉스는 계속 예, 이 현재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종가는 딱 관리가 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후에 일정상 되게 중요한 위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직전에 뭔가 이제 빌드업을 해놓는 예,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대형주는 오늘 뭐 탑 10 중에서 8개가 올라갔으면 대단한 거죠. 예, 오늘 실제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대형주 지수 플러스 소형주 지수 마이너스 이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특히 대형주 지수 내에선 현대차 기아 두 종목이 8포인트 지수를 좀 올리는 그런 효과를 냈습니다. 이게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자동차주가 왜 중요하냐면 현대차 기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비스까지 합치면 시가총액 합산이 거의 한 12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20조 원 정도 되면 굉장히 시총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합산 시총이 지금 한 600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정도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사이즈. 그러니까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인데 그동안에 지수에 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자동차주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 와서 내일 이후에 이제 그 자동차주의 움직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시소가 또 나올 것이라 반대쪽 시소 뭐가 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제약주, 알테오젠이 두드러지게 많이 올라갔고 그 외에는 종목들이 이렇게 시원스럽게 올라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3천당 제약 이외에는 전체적으로는 조심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2.2포인트 올리는데 3천당 제약이 혼자 담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스닥 지수 감안해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3천당 제약이 했구나라는 점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오늘 매수. 그런데 매수한 것 중에 오늘 3,500억 원 매수가 잡히는데 운송 장비를 4,500억 원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운송 장비는 실어 나르는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와 이제 조선인데 그러니까 저쪽에만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외국인 순매수 1, 2위가 현대차, 기아인데 두 종목 매수한 걸 보면은 거의 뭐 3천억 넘게 4천억 가까이 그러니까 4천억 넘게 이제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세게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 특이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반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매도하긴 했는데 다행인 건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기아차 사느라고 두 종목을 한 5천억 팔고 뭐 이런 구도가 되면은 그냥 별로였을 텐데 그러니까 매도가 강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아서 매수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를 매수했다 이런 점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현대기아 두 종목 이제 매수했고, 다음에 기계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뭐 2차전지, 조선 뭐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이제 매수 쪽에 들어가 있었고, 전력 쪽, 삼성전자 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도에 좀 들어가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의 순매수 상이 들어가긴 했는데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뭐 기술주들도 그렇고 이제 매수매도로 갈려 있어서 종목별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외국 기관 같은 경우 이제 도인시스가 오늘 상장되면서 이제 매도 비중이 40% 정도, 전체 매도의 40% 정도 차지한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뭐 업종별 특징보다는 그냥 골라 담았다, 골라 매매했다, 뭐 이 정도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요약해보면, 그러니까 미국, 일본 관세 합의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최종 타결돼서 뭐 서명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 잡았다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업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뭐, 예를 들면 뭐 농산물, 다음에 그 자동차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적인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고, 미국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빅테크 실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알파벳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빅테크들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주가의 흐름, 특히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조금 부진하고 반도체도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가 뭐 AI를 어떻게 투자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라서 그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집중 매수하다가 오늘은 자동차 집중 매수했거든요. 근데 두 개의 공통점, 수출주. 외국인들이 수출주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매수로 잡히는데 그 중에 수출주가 매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구도가 이어지게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는 또 그동안 이제 국내 변수는 안 좋은 쪽, 그러니까 뭐 양도세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정책 관련된 이슈가 부정적으로 작동하긴 했지만,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오고 이거는 되게 잘 나올 걸로 이미 알고 있는 종목이라, 그런데 그 잘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올라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요 흐름,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업종별 선택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그 계속 아니면 교체 핑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주로 계속 이제 물량이 담겨갈 거냐, 이제 아는 쪽으로 갈 거냐,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건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엑셀로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저 막대 그래프는 상승 종목수에서 하락 종목수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상승 종목이 많았던 날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 선은 코스닥 지수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보면 상승 종목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지수는 좀 올라가고 최근 들어서는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상승 종목이 좀 줄어드는데 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첫 번째 왼쪽 구간에서는 반등의 성격이 강했고,
그런 어떤 흐름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다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냥 골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주도주인가 아닌가, 아니면 대형주 가지고 순환매만 돌아서 지수만 좀 올라가게 하거나,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제가 뭐 늘 말씀드려, 반등장은 소잉되기 쉽지만 상승장은 차별화가 되기 심해서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깨지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조건은 고객 예탁금이 늘어야 돼요. 근데 예탁금은 어정쩡해요, 지금. 예, 어정쩡한 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반면에 코스닥 ADR은 지금 80까지 내렸거든요. 75 밑에가 과매도인데 80까지 내려와서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매도에 근접한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들별로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좀 등장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눌려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별로 악재는 없는데 주가만 좀 빠져 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서서히 가져나갈 필요 있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